2019년 기출보건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 한번 보시죠. 1번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문제에서는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추론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추론하는 유형은 예측, 어떤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글에 있는 내용에 없는 것이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내용 일치와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일치니까 글 전체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선택지부터 내용 일치도 그렇지만 추론의 형태는 더 그래요. 위에 있는 내용을 보고 내려오는 것이 문제풀이의 어떤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밑에 있는 내용을 봐도 위에 올라가서 읽다 보면 까먹어요. 됐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인류는 미래 에너지로 청정하고 고갈될 염려가 없는 풍부한 에너지를 기대하며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화력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 공급량을 대체하기가 어렵고 그 얘기는 양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기상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핵융합 에너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면서 부족하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바로 핵융합 에너지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나오는 글들은 핵융합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핵융합 발전은 핵융합 현상을 이용하는 발전 방식으로 핵융합은 말 그대로 원자의 핵이 융합하는 것을 말한다. 우라늄의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 자, 원자핵이 분열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이에요. 하지만 핵융합 발전은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조금 다르죠.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가열하고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핵융합 발전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전력 생산 방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인류가 원하는 에너지원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조건인지 나열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 연료가 거의 무한대예요. 풍부하고요. 핵융합 발전에 사용되는 수소는 일반적인 수소가 아닌 수소의 동위 원소로 지구의 70%를 덮고 있는 바닷물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게다가 적은 연료로 원자력 발전에 비해 훨씬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자, 연료 양에서 보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1g으로 석유 8톤을 태워서 얻을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요. 자, 그럼 8톤이면은 1톤이 1000kg이죠. 1000kg. 그 다음 1kg은 1000g이죠. 그러면 8톤이라면 800만 g입니다. 그러니까 효율 자체가 800만 배예요. 800만 배.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에 비하면 같은 양의 연료가 똑같은 양이 있다면 3에서 4배 정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으로만 따지면은 그 석유 같은 경우는 800만 배고요. 그 다음에 우라늄의 경우에는 3 또는 4배 정도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양도 많고요. 효율도 높고요. 그 다음에 오염물질도 거의 안 나와요.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은 전혀 나오지 않고요. 오직 헬륨만 배출이 됩니다. 물론 약간의 방사선이 배출되긴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폐기물에 비하면 거의 없다 봐도 된다. 핵융합 발전은 안전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원자력 발전은 수개월 혹은 1년치의 연료를 원자로에 넣고 연쇄적으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이라 문제가 생겨도 연료 자체가 1년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악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핵융합 발전은 연료가 아주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고 발전 장치가 꺼져 버린대요. 핵융합 반응을 제어하는 일이 극도로 까다롭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 장치가 꺼지지 않도록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꺼지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 자, 현재 세계 각국은 각자 개별적으로 핵융합 발전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프랑스 남부 카다라슈 지역에 국제 핵융합 실험로를 건설해서 공동으로 실증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등 7개국이 참여해 구축하고 있는 ITER은 2025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자, 이런 기간도 체크하셔야 돼요. 2025년 이후에는 그동안 각국이 갈고 닦은 기술을 적용해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게 된다. 불과 10년 내로 세계 전력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핵융합 실험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0년이 안 남았다. 2025년부터는 그렇게 할 거니까 이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핵융합 발전이 태양열 발전보다 더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어? 자, 일단은 태양열 발전이나 풍력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죠. 신재생 에너지로서. 이거의 대체로 나온 것이 핵융합 에너지라고 했기 때문에 핵융합 발전이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조금만 디테일하게 보자면 아주 맞는 말은 아니죠. 왜냐면은 조건 자체가 다르잖아요. 핵융합이라는 것은 융합하는 과정에서 발전이 되는 것이고 태양열 같은 경우 태양열을 받아갖고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 비교 자체는 좀 어렵긴 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높다. 이거는 글 전체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핵융합 발전과 원자력 발전은 원자의 핵을 다르게 이용한다. 자, 일단은 핵융합 발전은 수소의 핵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헬리움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요. 원자력은 핵 분열, 그 우라늄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핵을 다르게 이용한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양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한다면 원자력 발전의 연료비는 핵융합 발전의 3배 이상이겠어? 자, 요게 트릭이에요. 왜냐하면 3배. 우리 그 지문에 보시면은 3에서 4배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같은 연료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연료비는 다른 내용이죠. 쉽게 얘기해서 수소의 가격과 같은 양의 수소의 가격과 같은 양의 우라늄의 가격이 같다? 그럼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4번 헬륨은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오염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군. 자,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 5번에 핵융합 발전에는 발전 장치를 제어하는 사람 역할이 중요하다. 왜?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까다롭기 때문에. 됐죠? 여기서 역할이 중요하겠어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됐죠?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그린 수소 사업에 관한 보도 자료와 스왓 분석입니다. 스왓 분석이라는 게 뭐예요? 스왓. 일단 스왓은 강점이죠. 그 다음에 약점입니다. 근데 이 강점과 약점은 모두 뭐예요? 기업의 내부적인 요소예요. 내부. 됐죠? 그 다음에 O, 기회죠. T, 위협, 위기. 이런 거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외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요소 하나,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소 하나, 이것들을 조합해서 전략을 짜는 것, 이것을 수압 분석이라고 하고요. 종류는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의 특징도 있죠. 특징이 뭐예요? SO는 시장 상황이 좋아요. 그죠? 근데 심지어 그 상황에 맞는 우리 회사의 강점도 있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습니다. 강점을 이용하여 기회를 살리는 것. 이것을 SO 전략이라고 하고요. ST는 뭐예요? 시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 우리 회사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점으로 이 위협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T 전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WO는 뭐냐면은 시장 상황은 좋은데 우리 회사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약점, 이 약점을 보완해서 기회를 살리는 것. 이것을 WO 전략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WT는 뭐예요? 시장 상황도 안 좋고 우리 회사도 안 좋아요. 상태가. 타격을 크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점은 보완하고 위협적인 요소는 회피, 위기의 요소는 회피하는 그 형태가 바로 WT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전략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 전략만 딱 놓고 보면 조직이의 능력이나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에서 등장을 합니다. 보통은.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지는 않거든요. 즉, 우리 회사의 강점, 약점, 기회, 그 다음에 위협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을 때 그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어져 있는 내용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SWOT에 있는 내용을 서로 잘 엮는 거죠. 그냥 나열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됐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린 수소 사업에 해당하는 전략은 무엇이냐? 일단 5번은 OT 전략이라는 건 없습니다. 빼시고 1번부터 4번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볼게요. 한국전력공사는 전라남도 나주시와 그린수소 사업협력 MOU를 체결했다. 지난 5월 정부는 탄소 배출 없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한국전력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전해 기술을 통해 그린수소를 만들어 저장하는 사업을 정부의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그린수소란 이산화탄소 배출을 수반하지 않는 수소로 주로 수전의 기술을 통해 생산되는데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그레이 수소로 추출 생산하는 과정에서 질소 산화물,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게 된다. 자, 수전의 기술은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활용하여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 수소를 생산 및 저장하거나 생산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결합하여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송 발전 및 도시가스 연료로 활용하는 전력 가스화 기술을 말한다. 그린 수소 사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 문제에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MOU 체결식에서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한국전력공사는 전라남도 나주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사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 이거 기사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수학 분석 결과 강점, 그 다음에 약점, 그 다음에 기회, 위협 이 네 가지 요소를 분석해 놓은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그린 수소 사업에 해당하는 전략은 무엇이냐라고 돼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재생에너지의 잉여 전력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자.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위협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의 잉여 전력 증가와 그 다음에 강점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기술 개발 의지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린수소 사업에 적용하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T 전략 답은 2번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밑에 있는 수업 분석 가지고 4개 항목 중 2개 내부적인 요소 1개와 외부적인 요소 1개를 잘 조합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글을 읽어야 돼요. 읽고 나서 그 중에 그린수소의 사업에 해당하는 전략 이거를 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인데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K공사에 다니는 W사원이 해외로 출장을 가기로 하였다. 이번 달 영국에서 5일 동안 일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일주일 후 스페인으로 다시 4일간의 출장을 간대요. 자, 그러면은 영국에서는 5일,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는 4일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W사원이 영국과 스페인 출장 시 들었던 총 비용을 A에서 C 은행에서 환전할 때 필요한 원화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얼마냐? 그래서 최대와 최소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은행이 3군데거든요. 3군데 중에 2군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의 차를 구하시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가별 1일 여비 영국과 프랑스 50파운드 60유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별 교통비 및 추가 지급 비용에서 교통비는 비행시간 12시간입니다. 380파운드, 스페인은 870유로 14시간이고 초과 시간당 추가 지급 비용
20파운드, 스페인은 15유로. 교통비는 편도 항공권 비용이며 비행시간도 편도에 해당한다. 편도 시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도 비행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면 시간당 추가 비용이 지급된대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요 내용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해외 여비가 있잖아요. 여비. 예, 여비가 1비인 것 같은데 이게 5일 동안 갔다라고 한다면 5일 해외 여비. 그러니까 5일이면은 결과적으로 4박 5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박이 아니라 5에 해당한다고요. 5. 스페인 같은 경우도 4일 가니까 4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죠. 뭘 확인해 보냐면 일단 해외 여비에서 영국은 5일이잖아요. 5일이니까 5일치 250파운드입니다. 됐죠? 스페인은 4일이죠. 60 곱하기 4니까 240유로예요. 됐죠? 요게 이제 여비로 지급되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편도잖아요. 갔다 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교통비는 비행시간이 지금 380파운드. 그러니까 왕복이면 760이겠죠? 그리고 초과 시간이 얼마예요? 초과 시간이 12시간이라고 했으니까 2시간 초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0파운드입니다. 왕복이니까 80파운드. 자, 그렇다면 760 더하기 80. 요게 이제 뭐예요? 교통비. 그 다음에 추가 지급 비용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870유로니까 2배 하면 1740. 그 다음에 4시간 초과했죠? 그러니까 편도 60유로. 왕복이니까 120유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740 더하기 120.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비에는 숙박비는 없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정리해보면은, 여기가. 자, 여기는 얼마냐면, 840이고요. 더하면은 1090이네요. 파운드.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게 되면은, 1860, 1900, 2100입니다. 이렇게 되죠. 됐죠? 자, 이제 이것을 은행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잘 보세요. 일단은 어느 은행이 됐던 간에 1% 파운드랑 1% 유로 각각의 매매 기준율은 다르다 하더라도 금액 자체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1090 파운드, 2100 유로. 됐죠? 그러니까 A은행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470 곱하기 1090. 됐죠? 그 다음에 이건 파운드. 그 다음에 유로 같은 경우는 1320 곱하기 2100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자, B는 뒤에 1090과 2100 곱해져 있는 건 똑같고요. 매매 기준율이 다릅니다. 얼마예요? 1450 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1330 뒤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C는 1460 똑같고요. 1310 똑같습니다. 자, 이러면 어차피 뺄 거잖아요. 자, 이건 어떤 걸 이용할 거냐?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자,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A 더하기 B 있어요. A 더하기 B 이렇게 할까요? AC 빼기 BC 이랬어요. 둘을 뺐습니다. 그러면 A 곱하기 C가 얼마고 B 곱하기 C가 얼마고를 구한 다음에 빼도 되지만 이렇게 가도 되죠. 이렇게 가도 되죠. C로 묶을 수 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냥 써주면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 얘네들이 모두 1090 공통이고요. 심지어 금액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 어떻게 가시냐? 제일 작은 값, 전 그렇게 합니다. 제일 작은 값을 0이라고 하고요.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
맞아요? 얘는 얼마예요? 10.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차피 빼면 사라질 애들이야, 얘네들은. 됐죠? 그러니까 제일 낮은 걸 기준으로 0만 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제일 낮은 게 얘죠? 0만 들어요? 얘는 20이 되죠? 얘는 10이 됩니다. 문제에서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C가 얼마인지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것. 자, 그렇다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뺄 거는 다 빼고 생각해 보면은 A는 이렇게 남고요. B는 이렇게 남고 C는 이렇게 남아요. 이것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쉽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얼마예요? 자, 곱하게 되면 19,000원, 21,800원. 그 다음에 공 하나 붙이니까 21,000원. 42,800원입니다. 남은 것만 따지면. 자, 그럼 요거는 더 쉽죠? 20만 곱하면 돼요. 42,000원.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10 곱하기 1,900원. 1,900원이네요. 됐죠? 네, 1,900원. 자, 그렇다면 제일 작은 금액, 제일 많은 금액 이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빼면 됩니다. 얼마예요? 자, 빼게 되면은 31,900원인가요? 답은 1번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차예요. 차. 그러니까 이거를 다 구하지. 물론 선택지 우리 해설에서는 다 계산한 게 나오겠죠. 해설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죠? 풀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계산을 할 때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제해라. 어차피 지워질 값들이니까. 이해되셨죠? 문제 자체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을 좀 습관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넘어가서 뒤로 가보시면은 8번이 있습니다. 8번. 자, 8번은 수리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보 능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드 문제이기 때문에. 자, 다음은 바코드의 구성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체크 디지트, 뭔지는 모르겠지만 체크 디지트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바코드가 13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코드의 숫자 중 처음 3자리는 국가 코드. 자, 그 다음에 다음 4자리는 제조 회사 코드. 5자리는 상품 코드 번호래요. 자, 그러면은 3, 4, 5이기 때문에 3, 4, 5, 12자리죠? 그죠? 12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자리가 체크 디지트.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체크 디지트의 계산 방법은 홀수 자리의 합에다가 바코드의 짝수 자리의 합을 다 더한 것에 곱하기 3. 그 다음 마지막에 체크 디지트를 더했을 때 10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대충 이해됐어요. 무슨 내용인지. 하지만 밑에 가이드, 예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확인해 보면은 아, 이거구나가 명확해집니다. 자, 보기에 있는 거, 체크 디지트에 들어가는 값은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홀수 번째에 있는 숫자들, 짝수 번째에 있는 숫자들을 구분해야 되고 홀수 번째에 있는 것부터 한번 싹 더해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가볼게요. 9, 9, 5, 5, 5, 1 여기까지죠. 자, 그렇다면은 15, 19 얼마예요? 15, 19, 30 맞죠? 34. 자, 그 다음에 짝수끼리 다 더해볼게요. 7, 1, 2, 4, 8, 3입니다. 자, 더하게 되면 보수끼리 10, 25. 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홀수자는 그냥 쓰고 합은 짝수는 3을 곱합니다. 다 더한 게 25였죠? 거기다가 체크 디지트를 더한 게 10의 배수가 돼야 돼요. 한 자리니까. 자, 그러면은 75, 109입니다. 그러면은 10의 배수가 되려면 체크 디지트는 얼마가 돼야 돼요? 1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그래서 이렇게 원리를 파악해서 가는 형태, 정보 능력 문제라고 봐도 무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 한번 보도록 하죠. 9번.
자, 9번 문제는 다음은 전국의 전력 발전량 및 소비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 몇 개냐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서울부터 제주까지 있고요. 전력 발전량, 전력 소비량, 발전은 얼마만큼 하며 소비는 얼마만큼 하는지 자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립도라는 것은 전력 발전량을 전력 소비량으로 나눈 거 곱하기 100입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구분이 되네요. 자, 기억 서울 지역의 자립도는 5% 미만이다. 자, 이거는 직접 확인해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46,903분의 46,903 분의 1384 곱하기 100입니다. 맞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비율, 비중 이런 것들은 모두 분수거든요. 분수. 그러면은 분수, 비율의 정의가 뭐냐면 분자가 분모의 몇 배냐예요. 분자가 분모의 몇 배냐. 물론 이제 곱하기 100까지 했으니까 백분율 표시가 되지만 무슨 얘기냐면 굳이 분수로 만들 필요가 없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배지?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죠. 몇 배지? 물론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공두기 넣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몇 배냐고요? 5% 미만이다라고 했거든요. 5%면 100을 곱한 상태니까 곱하기 5 하면 얘보다 한참 커요. 한참. 그러니까 5%가 안 되는 거지. 이거에다 곱하기 5 한 것이 이것보다 크니까 얘는 5%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인천 지역의 자립도와 부산 지역의 자립도의 차이. 이렇게 비율끼리 빼는 것은 퍼센트 포인트로 나타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니은은 사실은 문제에서 맞는 선택지를 고르시오라고 했다면 니은 안 했을 거예요. 왜 안 했냐면 자립도를 구하고 그거를 빼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어림산을 적용했다? 그러면 틀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어때요?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는 만약에 이게 오답이라면 109.7%포인트가 아니라 109.9%포인트라서 틀렸다. 이런 거는 안 나와요, 시험에. 그건 너무 직구준 문제죠. 그런 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차이가 나야 돼요. 일단은 인천 지역 한번 가보죠. 인천은 22241 이게 소비량이고요. 그 다음에 발전량은 68953입니다. 물론 대략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69,000 정도로 봐도 되겠죠? 자, 요거는 22,200 정도까지 할게요. 너무 차이가 많이 질까봐. 됐죠? 자, 얘는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작아지고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커진 겁니다.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졌다고 했으니까 커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얘를 이걸로 나눌 겁니다. 몇 배인지를 볼 건데 실제 값은 이 배수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3배 넘죠. 6, 6, 6. 자, 그러면은 2, 4가 남아요. 2, 4. 그럼 대략 한 310% 정도 되겠네요. 대략입니다. 이거는. 다시 여기다가 3배를 하니까 666, 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얼마가 남아요? 2,400이 남는다. 2,400이면 뭐예요? 이거에 한 2,400? 24,000? 잠깐만. 6. 자, 2,400 정도죠? 2,40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00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10% 정도 되는 거죠. 맞죠? 10%가 좀 넘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실제 값은 그보다 좀 작다. 그러니까 대략 310%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관건은 얘가 아니죠. 관건은 이제 뭐냐면은 빼야 되는 대상이 될 만한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은 지금 얼마냐면은 39131. 그 다음에 소비량은 부산이 20562.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얼마로? 한 39,000 정도로 보는 거고요. 얘는 한 206으로 볼까요? 분모는 어때요? 커졌어요. 분자는 작아지고. 맞아요? 그럼 실제 값보다는 작게 나옵니다. 걔보다는 조금 커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100% 하게 되면 얼마예요? 206을 빼니까 184입니다. 자, 이거는 거의 200%에 가깝겠네요. 그죠? 200%는 안 되고 거의 200%. 자, 그럼 요거는 200%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190%대 한 200% 정도 나온다고 할까요? 왜냐면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한 190에서 200 사이 정도 나올 거예요. 200이 되진 않을 것 같고. 맞죠? 자, 그렇다면은 선택지 봅시다. 109.7. 자, 모르긴 몰라도 얘네 둘의 차이는 110보다 커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해됐죠? 물론 정확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겠죠. 하지만 그것을 실제 시험을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어림산으로.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서울과 충남 지역의 전력 소비량의 합은 경기 지역의 전력 소비량보다 적다. 자, 이거는 뭐 그냥 더하는 문제죠. 그래서 서울과 충남을 더하면은 89,000 정도 됩니다. 89,000. 88,500? 89,500? 89,500 정도 돼요. 그죠? 자, 근데 경기도는 9만 얼마죠? 자, 그래서 많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고요. 리을은 전력 발전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눈에 띌 겁니다. 충남이네요. 자, 충남의 전력 소비량은 전국에서 세 번째다. 충남이 전력 소비량이 42,650이거든요. 자, 1등이 경기도, 그 다음에 2등이 서울, 그 다음이 경북이네요. 충남보다 경북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다. 그 다음에 미음, 호남권의 전력 소비량 대비 수도권의 전력 발전량의 비율은 짓궂네요. 호남권의 전력 소비량 대비입니다. 그러면 호남권이면 광주, 전남, 전북입니다. 묶여있네요. 자, 이들의 전력 소비량 대비 이랬으니까 A 대비 B 그러면은 A분의 B예요. 그러면 이들의 합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8,047, 21,168, 27,137. 자, 제가 미리 더해놨어요. 56,532입니다. 352. 56,352. 자, 그 다음에 수도권의 전력 발전량입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니까 1384, 68,953, 그 다음에 23,791 이들을 더해서 분자를 올리는 거고요. 제가 미리 구해놨어요. 94,128. 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곱하기 100이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비율이 170% 이상이다 그랬어요. 170% 이상. 그러면은 170%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1.7을 곱해보는 거예요. 됐죠? 1.7은 어렵지 않습니다. 1은 1이고 그냥 0.7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값하고 얘랑 비교했을 때 만약 얘가 더 크다 그러면 170%가 안 되는 거고 얘가 더 크다 그러면 170%가 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해보시면은 이 값이 얘보다 커요. 자, 그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70% 미만이다. 미음은 틀렸다. 답은 기억과 디귿 2개.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